자, 증권사 주간 추천주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11월 넷째 주입니다. 유안타증권, 하나증권에서 낸 주간 추천주 보면 S1, SK텔레콤, 하나머티리얼, 그리고 뭐 하이트진로, BH, 그리고 통신장비주, RFHIC 정도 있는데 이 중에 S1과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하이트진로 정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S1인데요. 추천 내용으로 보면 보안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입자 증가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안정적으로 지속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괜찮은데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데 경기 위축에 따라서 과연 보안 수요가 계속해서 성장할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뭐 법인 쪽에서 보면 기업에서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아마 이에 따라서 수요는 뭐 기업향 수요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서비스, 그리고 뭐 정보 보안, IoT, 사물 인터넷 분야 등 뭐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성장성이 기대된다. 뭐 그런 내용도 뭐 추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아마 지금 현재 고급 빌딩 쪽에서는 보안 S1의 보안 수요가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류센터도 많이 지으면서 뭐 신규 뭐 보안 수요도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그리고 삼성 SDI의 그 헝가리 배터리 공장, 이렇게 그룹사가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뭐 신축 공사에 따라서 이런 보안 수요 그룹사 내 보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점도 나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추천한 내용을 보면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이중화, 요에 따라 가지고 뭐 법 개정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 S1 하면은 인적 뭐 여러 그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부분이 이제 무인 보안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인 보안 시장이 이 보안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이 부분에 앞으로도 아마 수익성 회복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투자하기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죠. S1 이렇게 쑥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요 당시에 한번 크게 한번 빠졌는데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뭐 시장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 주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느낌. 단기적인 이 고점은 좀 돌파한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가 뭐 단기 고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이번 주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뭐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봐지고요. 아마 여기서 조금 양봉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 이때와 같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 조금 눌림목 약간 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뭐 매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SK텔레콤인데요. 뭐 추천 내용을 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뭐 퍼가 10배, 뭐 PBR이 한 0.9배 정도, 배당 수익률은 뭐 6.8%, 밸류에이션도 부담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익 규모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밸류에이션과 주가 수준은 아닙니다.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SK텔레콤인데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와서 좀 제법 올라가고 있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좀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상의 하단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이 정도, 한 4만 원 전후 정도 되면은 비교적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하단으로 봐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중간 이상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연간 실적을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연도별 실적을 보면 네. 당기순이익이 2018년도에 뭐 3조
그다음 해에 8천억, 뭐 1조 5천억, 2조 4천억, 그리고 작년에 한 1조 가량.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이익 규모를 고려한다면은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죠. 그렇지만 주가는 중간 이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규모 대비하면 그렇게 뭐 썩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5G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뭐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 추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염두해야 될 게 5G는 지금 이미 후반부에 좀 진입을 했죠. 그리고 알뜰폰과의 그런 경쟁도 좀 심화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6G 기반으로 해서 좀 길게 본다면 6G 기반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혜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5G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추천 내용 보면 SK 브로드밴드가 연 1,500억 정도 배당을 주고 있는데 1,500억 정도의 그 배당 수익이 있는데 한 지분율이 한 74% 정도 나오거든요. SK텔레콤이 74% 정도 배당 수익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뭐 좀 긍정적으로 봐지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 가지고 SK 브로드밴드가 주주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실적을 보니까 예상외로 과거에는 역성장을 좀 많이 보이고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SK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서 지금 SK 브로드밴드는 상장 기업은 아니고 기타 법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올 3, 4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저 요약 재무제표인데요. SK 브로드밴드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이번 3, 4분기까지 그리고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인데요. 영업이익 이익을 보니까 재작년에 2조 7천억, 작년에 3조, 올 3, 4분기까지만 2조 4천억 가량 나왔으니까 실적은 나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이익도 그게 맞춰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SK 브로드밴드가 재작년, 작년, 올해 굉장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이 배당 수익 측면에서 SK텔레콤이 뭐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SK텔레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썩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봉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쭉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거운 주식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오른 점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주가가 조금 눌림목을 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추천 내용을 보면 뭐 추천 내용이라기보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상반기 때 실적이 부진했는데 고객사의 감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주가에는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하반기에는 3D 낸드 고단화 트렌드로 인해 가지고 재차 3D 낸드 고단화 트렌드가 재차 나타나면서 실리콘 파츠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3D 낸드 부분은요 모바일 쪽에 좀 모멘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현재는 스마트폰 수요가 예전만큼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고, 내년 1분기쯤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든요. 막 그때 정도 되면 아마 3D 낸드 쪽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가 뭐 얼마 남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 3D 낸드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영을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력 고객사, 뭐 하나머티리얼스 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입니다. 주력 고객사의 산화시각 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가지고 실리콘 카바이드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 하나머티리얼스의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DDR5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 점이 아마 이
하나 머티리얼스의 고객사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는 DDR5의 시장, DRAM DDR5가 시장에 고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주로 이 고객사가 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고객사인데요. 뭐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고객사가 있는데 이 하나 머티리얼스의 고객사가 굉장히 우량한 고객사입니다. 글로벌 뭐 다국적 기업에 가까운 그런 큰 고객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고객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량한 고객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총평을 한다면 뭐 중급 이상의 투자 가치는 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 하나 머티리얼스 차트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뭐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만 굉장히 뭐 좋은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번 쭉 뻗었다가 한번 또 눌림목을 준 부분인데 아마 여기서 또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나름 눌림목을 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긍정적이고 일단은 주가가 지금 약간은 좀 단기 고점에서 52,000원에서 53,000원 부근에서 조금 음봉 내지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거래량 수반되면서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좀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머티리얼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증권인데요. 먼저 뭐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제가 10월 28일에 요 정보사 주간 추천주 보기 한번 영상 올린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추천 내용으로 보면 얼마 전에 뭐 저 하이트 진로가 소주 맥주 출고가를 인상했죠. 뭐 인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이렇게 소주 맥주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영업이익 관련해서 소주는 25%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맥주 부분에서는 17%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좀 문제죠. 예. 수익성 증가는 긍정적인데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들의 회식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요거를 좀 극복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사실 뭐 이 부분도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그만큼 주가도 코로나 이후에 회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다가 출고가 인상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회식 수요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수익성 증가, 그러니까 소주 맥주 출고가 인상도 어느 정도는 실적의 주가 흐름에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재 노출에 따라 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얼마 전에 11월 9일에 소주 맥주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도 그것을 매물 소화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 의견은 저는 중급 이상은 정도는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좀 눌림목은 좀 염두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인데요. 주가가 굉장히 좀 이 주식도 좀 안정적인 주식인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날에 소주 맥주 출고가를 인상을 했고요. 이때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양봉이 좀 길게 나온 점이 조금 무거운 주식인데 양봉이 약간 좀 너무 긴 거 아닌가, 너무 길게 올라선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목 주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5일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11선인데 아마 11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마 여기서 한번 좀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큰 조정 없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좀 일단은 요 눌림목을 약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점은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은 길게 보고 지금 현재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장투를 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큰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눌림목은 한번 좀 염두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BH인데요. 3분기 실적이 매출은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다. 뭐 추천 이유가 조금 부족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적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미 고객사 내에서 OLED 공급 경쟁에서 동사의 입지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이 있긴 한데 동사가 여전히 입지가 탄탄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3분기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점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북미 고객사 관련해서 애플인데요. 애플 내 입지는 유지될 것으로 봐집니다. 애플 내에서 나름 그 공급사로서의 그 입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익성 부진한 점은 뭐 여전히 좀 부정적입니다. 수익성이 이번 3분기는 실적이 부진했고요. 4분기 때는 경쟁사 수율 이슈가 있어가지고 반사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아요. 4분기 때. 이번 마지막 4분기 때는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수익성은 여전히 좀 부진할 것이다. 그런 뭐 점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인데요. BH도 스마트폰 전방 시장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TV 쪽이 많이 전방 시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뭐 회복되는 게 급선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용 전장용 부품 시장에 빨리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정장용 시장 부분도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공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H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BH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쭉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좀 거래량도 부진하고 조금 주가의 수준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한 국면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썩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대량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신뢰가 아직까지는 안 가는 차트고 아마 여기서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예상외로 좀 많이 올라간다면 아마 여기 매물대가 23,000원 500원 정도에서 좀 매물대가 많거든요. 23,500원에서 24,000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 만약에 예상 외로 좀 많이 올라간다면 23,500원에서 24,000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끝으로 RFHIC인데요. 통신 장비주죠. 추천 내용을 보면 내년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통신 장비 업종은 시장은 안 좋지만 내년 하반기 때 미국 인도향 5G 투자 열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 수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급선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삼성전자는 미국 에릭슨에게 미국 시장에서는 에릭슨에게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규모 5G 관련해서 대규모 발주가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만 나와도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요것은 아마 내년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인데 주가는 싸 보입니다. 주가는 싸 보이는데 문제는 실적이 이번 2, 4분기에 이어서 3, 4분기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고요. 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때는 뭐 방산 부분에서 일회성 아마 뭐 4분기 때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1분기 내년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길게 이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산 부분 수출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년 호실적 전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연말에 있을 통신사의 6G 차세대 통신 6G 레디 6G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일부를 투자하는 6G 레디 장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거 하나증권에서는 그 통신사의 6G 레디 장비 투자가 내년 연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합니다. 네,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 될지 후내년 초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인데 6G 레디 장비에 대한 투자를 보고 현재 시점에서 내년 연말, 후내년 초를 보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RFHIC 포함해서 통신 장비주도 일단은 너무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RFHIC입니다. 주가를 좀 길게 본다면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때는 5G 통신 장비 기대감으로 좀 한때는 많이 올랐는데 통신사의 5G 투자가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충분히 싸 보입니다만 여기서 주가가 V자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이 차트도 보면은 주가를 여기서 아마 여기가 연두색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에서 아마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60일선에서 아마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아마 최근에 와서 60일선과 거의 수렴하고 있거든요.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돌파가 나올 수는 있는데 또 올라간다면 여기 18,000원대에서 또 저항이 있습니다. 18,000원대 매물대 그리고 241선의 저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너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매매하기보다는 짧은 단기 매매 올라간다 하더라도 18,000원 전후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RFHIC도 너무 강세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통신 장비주들 지금 현재 대장주가 KMW인데요.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주들이 중기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지고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과연 단기적으로는 올라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퀘스천 마크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통신 장비주가 아마 테마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마 통신사에서 6G 투자 이야기가 나와야 그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매로 해가지고 통신 장비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은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RFHIC 같은 통신 장비주는 시장에서 통신 장비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그때 따라잡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 주간 추천주 보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